국회에서 국무총리를 여당에서 한 명, 야당에서 한 명, 제3당에서 한 명 해서 두세 명을 대통령한테 추천해주면 그 중에 골라서 써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적폐들이 다 장악해놓은 쓰레기 국회의원들만 있으면은 내치를 담당하는 책임총리제의 총리가 아무리 개혁파 대통령이 나타나도 국회에서 추천한만 골라서 써야 되니 내치 개혁을 아무것도 못하게 되는 거 아니에요. 적폐들이 원하는 국무총리만 추천이 돼서 강제적으로 대통령이 그 국무총리를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박광훈이 국회에서 권력 집중형 대통령제, 국가를 심각한 위험에 빠뜨릴 수 있어. 대통령제의 폐해를 지적하잖아요. 제가 작년에 지적한 거를 애들이 이제 시작을 하는 겁니다. 제가 예측한 것 그대로. 대통령제의 폐해, 권력이 집중되어서 이런 미친들이 나온다. 매번 깜빵 가고 대통령제 폐해를 막 지적을 하면서 공격을 하고 내각제 개헌에 약을 팔 것이다. 예측한 대로 되고 있죠, 지금. 내각제 하자는 빌드업이에요, 박광훈은. 이재명 죽어가고 있는데 이거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각제 개헌. 이재명 죽이면 바로 내각제 개헌 한다고 제가 작년부터 말씀드린 거예요. 이재명만 근데 살아남으면 내각제 개헌도 저지할 수 있고 민주주의도 지키고 정권도 차지할 수 있는 겁니다. 어떻게 봤을 땐 간단한데 이재명만 살아남으면 내각제 개헌 저지할 수 있는 건데 요 며칠 우리가 열심히 밭갈이 해야죠. 이제 국회에서 체포동의안 표결할 때 민주당은 당론으로 표결 불참, 표결을 안 하겠다. 이러면 연기가 돼서 다음에 또 표결을 하지만 그때 또 표결 불참. 이러면서 시간만 벌면 되는 거예요, 이재명이. 그러면 점점 적폐했을 때 똥줄이 타고 이재명에게 유리한 판이 계속 밝아오게 되는 거예요. 지금은 표결 불참이고 이재명이 정신 차리면 투표를 기명투표로 바꾸자. 요거를 빨리 정착을 시켜놔야 돼요. 또 박광훈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선거제도 개혁 매듭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선거제도 개혁, 중대선거구제라는 단어가 얘들 거시기 하다는 거를 인식을 하고 중대선거구제 말을 안 해요. 그냥 선거제도 개혁하자. 뭘 개혁하겠어요. 본질은 중대선거구제, 내각제로 가는 선거 시스템으로 바꾸자는 얘기예요. 글을 읽어보면 고인이 된 허대만 전 민주당 경북도당위원장은 포항에서 1995년 전국 최연소로 시의원에 당선됐지만 이후 7번의 선거에서 높은 지역주의 장벽 때문에 모두 낙선했다. 허대만처럼 꿈과 열정을 가진 인물이 민주당 출신으로 포항에서 봉사하는 일이 가능한 선거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이게 중대선거구제를 이렇게 썰을 열심히 풀어서 중대선거구제 아닌 것처럼 대가리를 요런 데 써요. 중대선거구제 아주 심플하게 현행 시스템이 소선거구제예요. 지역구를 갑을병정 이렇게 나눠서 표 1등 얻은 사람만 국회의원이 되는 요게 소선거구제예요. 대통령제와 궁합이 맞는 시스템이고 중대선거구제는 지역구를 하나로 뭉쳐서 3명 1, 2, 3등을 다 뽑는 거예요. 요건 내각제랑 궁합이 맞는 시스템이죠. 그러니까 광주에서 만약에 광주갑, 광주을, 광주병 3명 뽑는 건데 예전 소선거구제 방식이었으면 민주당이 3명 다 되는 건데 중대선거구제 하면 국민의힘이 항상 2등은 하잖아요. 광주에서도 정의당이 한 3등 할 것이고 그러면은 중대선거구제 하에서는 광주에서도 1등 민주당 1명, 국민의힘 1명, 정의당 1명, 대구에서도 1등 국민의힘, 2등 민주당, 3등 정의당에서 전국적으로 지역 상관없이 비슷비슷하게 다 나눠 가진다는 얘기예요. 내각제 시스템에서는 개혁파 대통령이 나타나서 이재명처럼 내년 총선에서 200석을 차지하고 이렇게 되면은 친일 매국 적폐 세력들은 항상 트라우마로 남아있는 게 자기네들이 언제 개혁파 대통령이 나타나서 친일파 청산하자는 법 생기고 친일파 재산 환수법, 친일파 파묘법 이런 거 하면서 지네들 숙청당하지 않을까 수십 년간 대를 걸쳐서 걔네들이 트라우마로 생각해 왔던 게 대통령제와 소선거구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계속 기존의 정치인들만 항상 당선이 되는 고인물 세상, 그 어떤 정당도 압도적으로 200석 이상 차지 못하는 이런 세상이 중대선거구제니까 친일파들의 트라우마가 해소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각제 하기 전에는 중대선거구제를 개편을 해야 되는 상황인 겁니다. 우리나라 정치 유튜버가 내각제 음모나 개헌 시도에 대해서 언급을 안 한다는 것은 대가리가 빠가거나 의도적으로 외면하는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 적폐 정치판에서 최종적으로 원하는 건 내각제 개헌입니다. 제가 작년부터 계속 주장해 왔던 거예요. 요거를 언급을 안 하면은 째려보셔야 됩니다. 그런 유튜버가 있다면. 왜 그게 안 보일까요? 뉴스 기사들이 빤히 나오는데. 이번에 국회에서 박광훈 원내대표가 중대선거구제를 얘기한 거예요. 중대선거구제 단어는 안 나오지만 포항에서도 민주당이 당선될 수 있다. 광주에서도 국민의힘이 당선될 수 있다. 지역을 화합시키고 지역감정 없앨 수 있는 거라고 선동질을 하죠. 다양한 소수 정당이 원내 진입할 수 있다고 쇼를 하는 건데 중대선거구제는 내각제 하려는 밑밥 깔기예요. 2월 달에 노무현 재단에서 뒤에 노무현 사진을 이렇게 깔아놓고 노무현 파리하면서 노무현 재단에서 유시민 사회로 문재인의 지금 메신저 대변인 역할을 하고 있는 윤건영 그리고 중대선거구제 내각제 홍보대사 2탄이 놔두고 중대선거구제 개편 이런 토론회까지 했어요. 이게 토론회가 아니고 중대선거구제 홍보하는 모임이었어요.
유시민, 윤건영, 이탄희. 노무현이 원했던 거라고 하면서 노무현팔이 하면서 좌파 운동권 출신들이 시체팔이 하는 걸 너무너무 잘하는 기술자들입니다. 공산주의를 탐닉했던 자들은 시체팔이의 전문가들이에요. 문재인팔이, 노무현팔이, 김대중팔이, 이재명이 죽으면 이재명팔이도 할들입니다. 공산주의 선동에서 필수적으로 필요한 거거든요. 유시민 씨에게 제 애청자 한 분이 물어봤대요. 내각제 개헌 어떻게 생각해야 하나, 위험한 거 아니냐고 했더니 유시민이 안심하래요. 될 리가 없다고. 그러면서 내각제 개헌의 빌드업 과정 중 하나인 중대선거구제를 자기가 사회를 보면서 하는 걸 보면 안심시킨 애들은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유시민은 내각제 개헌을 내심 하고 싶어 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냥 사회자라고 하기에는 좀 그래요. 유시민은 김어준 방송에 열심히 나갔었고, 김어준 유튜브 채널에 1호 손님으로 나갔었고, 이재명을 은근히 무시해 왔었고, 이재명 외에는 그 어떤 정치인도 100% 믿으면 안 돼요. 째려보셔야 됩니다. 그게 민주주의니까요. 이재명도 정치인 믿지 말라고 몇 차례 얘기했었어요. 자기도 믿지 말라고 그랬고, 유시민 씨 좋아하고 이런 분들 많은데 찬물 끼얹어서 죄송합니다만, 민주주의라는 것은 네 편 내 편 나눠서 우리 편은 무조건 챙겨주고 이거는 아니에요.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언제든 변하고 변질되고 변절하고 그래요. 불완전한 인간이란 존재에게 권력을 실어주고 내가 사랑하는 정치인 하고 싶은 거 다 해 이러면 안 돼요. 그러면 문재인 정권 꼴 나는 겁니다. 민주주의는 계속 째려보고 채찍을 들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민주주의의 기본입니다. 왜냐면 민중들이 주인이 되는 게 민주주의니까, 대의 민주주의니까, 민중들의 뜻을 대신해서 정치를 하는 게 정치인들이 하는 일이니까 우리 민중들 뜻에 반하면 언제든 채찍을 들어야죠. 이탄희는 주구장창 변치 않고 중대선거구제 여기저기서 홍보하고 다녔어요. 낡은 정치 소선거구 폐지하라. 국내임 정치인들과 함께 이탄희가 소선거구제는 만악의 근원이다. 대선거구제 촉구. 이탄희도 빼박으로 투명하게 보여서 속는 분들 많진 않을 거예요 이제. 그리고 이재명 당대표가 단식하면서 죽어가고 있는데 이탄희가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요. 수박들 데리고. 김종민, 이탄희, 홍영표, 최강욱, 민형배. 선거제 개혁. 뭡니까? 중대선거구제라고 얘기를 안 해 애들 또. 예전에는 하다가 뽀록이 나니까 선거제 개혁이랍니다. 이게 중대선거구제죠. 예전부터 이탄희는 중대선거구제 타령하고 다녔는데 왜 중대선거구제라고 얘기를 안 하냐. 내각제처럼 뽀록이 났으니까 중대선거구제도. 이재명 당대표가 죽어가고 정신 혼미해지고 이러니까 그 틈을 타서 중대선거구제 타령하는 애들. 최강욱도 믿지 마세요. 제가 수차례 지적을 했죠. 윤석열, 한동훈 깐다고 우리 편이 아니고 민주주의 지키려는 사람 아니에요. 최강욱은 기본적으로 서울대 법대 출신의 문재인의 사람이란 말입니다. 문재인이 임명한 공직기강 비서관이에요. 청와대 사람이에요. 과거 방송에서 이재명 죽이기 하는 발언도 했었고, 이재명 편은 아닙니다. 이재명 은근히 무시했었고. 최강욱이 문재인을 더 좋아할까요? 이재명을 더 좋아할까요? 물어볼 필요도 없는 거 아닙니까? 최강욱은 문재인의 사람입니다. 더 이상 언급 안 해도 빤히 보이는 건데. 이재명 몰빵으로 지지하는 정치인도 100% 못 믿겠는데 어떻게 최강욱을 믿을 수가 있어요? 제가 요 며칠 라이브도 안 하고 그랬는데 갑자기 DC 인사이드 이재명 갤러리에 이재명 당대표가 병원에 이송이 되고 체포영장이 발부가 되고 이러면서 갑자기 록봉기 타령이에요. 록봉기 사기꾼이라고. 아니 나 며칠 라이브도 안 했는데 록봉기 문제는 너무 뇌피셜이 많아. 록봉기는 정보가 없어. 록봉기가 소스가 있긴 함. 우리가 언제부터 록봉기 믿었다고. 록봉기 피셜 문재인 등판 준비 완료했다. 록봉기 이제 더 이상 언급하지 마라. 이렇게 줄 꺼놓고 나는 휴민트 없는 유튜버 뇌피셜 안 믿어. 록봉기 믿지 말란 얘기 계속. 로저씨 말하는 건 일단 염두는 해놔. 근데 요거는 좋은 글이에요. 꼭 이재명이 위기에 빠지면 록봉기 교수를 공격한다. 아유 그냥 록봉기는 각자 판단해. 휴민트. 제가 정보가 없대요. 제가 뇌피셜만 많대요. 그 어떤 유튜버보다 자료 준비를 많이 하고 방송 한 번 하면 한 100개 이상의 자료를 준비해요. 하루 방송할 때. 가장 근거, 팩트, 이성적인 방송을 하는 사람에게 정보가 없답니다. 온갖 별의별 정보 다 제공하는데 유머에서부터 야한 얘기, 일본어, 중국어, 영어, 개그 별의별 정보가 많은데 정보가 없답니다. 얘들 다 댓글 부대고 밀정들이에요. 그 어떤 커뮤니티건 친문 적폐들이 심어놓은 밀정들이 있어요. 이재명 찬양하고 지킴이 하는 척하지만 중요한 시점에는 위험한 것들 다구리쳐요. 다 달겨들어서. 록봉기가 주장하는 문재인 출당 요게 뼈아픈 거고, 록봉기가 주장하는 내각제 개헌의 음모 요것도 애들이 뼈아픈 부분이니까 적폐 댓글 부대의 헤드쿼터 본부에서는 좀 밟아놔, 사기꾼으로 여론몰이 좀 해놔, 이런 지령이 내려왔겠죠. 하여튼 이런 댓글 부대의 공작질에 더 이상 안 속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언급한 겁니다.